네,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검색에서 한국 농수산 TV를 치시면 이렇게 다양한 한국 농수산 TV 영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실 1등 복숭아 만들기는 클릭해보면 영상이 플레이 되죠. 근데 이 밑에를 누르시면 이쪽에 1등 복숭아 비법 보기라는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1등 복숭아 만들기 프로젝트 안희영 강사의 비법 PPT가 이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복숭아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착각이 때 그 청공병을 방제하는 거.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복숭아의 그 사활이 걸려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 청공병은 약간 저온성에서 생기는 세균병인데요. 실제로는 9월 말 정도에 다시 또 번집니다. 구멍이 뚫릴 정도로 되는 것은 거의 10월 달 상중순에 청공병 피해가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보셨죠? 가을에 많이 구멍이 뚫리죠? 자, 그렇게 돼서 그 이파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봄에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튀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청공병 방제에서는 우리가 이파리가 떨어지기 직전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청공병 약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생제로. 그것을 우리가 그 아까 은나노크린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네오브로드 가지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우리가 월동전에 방제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방제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복숭아 착가가 상당히 예쁘게 잘 됐죠. 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파리가 약간은 요 진한 녹색을 요 상태는 띄워야 됩니다. 만약에 요때 뿌리가 나쁘게 되면은 이파리가 왠지 노란색을 띠면서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날짜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붕소가 없을 때 그래요. 붕소가 없으면은 그 시점에 잔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신초라든가 이파리를 구성을 하는 마그네슘이 됐든 칼슘이 됐든 붕소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게 쭉쭉 뻗는 거 보고서 야, 이거 세력도 강하고 잘 키웠다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시점에 바로 미세근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서 그 미세근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최대한 빨리 나오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뿌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미량 성분을 골고루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점에 조금만 이파리가 좀 더 윤기가 나면서 조금만 더 퍼지게끔만 만들면은 더 좋게 되고요. 지금 이게 청공병이 찍힌 겁니다. 일하러 오신 분들은 이걸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런 것을 저 부분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좀 더 보여주면서 잘 적과할 때 골라내라고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노린재입니다. 노린재가 찍게 되면은 요 부분이 코르크처럼 있잖아요.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크질 못하고 옆엔 크다 보니까 찌그러들어요. 근데 최근에 노린재가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린재가. 그래서 우리가 노린재 전문약을 제대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면충서부터 깍지벌레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방에 대한 거, 심식나방, 또 순나방까지 뭐 별난 벌레들이 다 덤비기 때문에 그때는 종합적인 그 살충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추천 약재를 제대로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아까 여기는 모두 싹이지만은 우리가 이쪽에서 제가 공급을 하는 것은 하나로 충을 싹 없앤다 그래서 하나로 충싹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쌍자가는 우리가 배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쌍배가는 요 속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너무 동그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과 작업은 있잖아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신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사실은 적과 가위를 잘 골라줘야 됩니다.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철문점에서 파는 거 그냥 녹쓰는 거 그걸로 하게 되면은 일이 속도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러고서 이게 막 그 자를 때 짓물러지면서 병이 많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적과 전용으로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가벼우면서 손잡이가 좋으면서 피곤하지 않게 아주 좀 끝이 가늘고 길면서 튼튼한 그런 적과 가위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적과를 하는 것이 그게 복숭아의 기본이 되고요. 그 사이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린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하고 이런 미량성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적과를 하면 그게 다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해가지고서 영양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복숭아 뿌리를 키우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복숭아 뿌리는 5월 말까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들어가면은 낮에 30도까지 올라오긴 올라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밤의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서 지온이 아직 회복이 안 돼요. 그때까지는 뿌리가 아직은 어린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때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봉지를 우리가 만생종은 6월 5일 정도에 씌우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 전까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과 작업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 한 달 동안에 세포 숫자가 늘어난 것이 나중에 크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숫자를 못 늘리면은 하나하나가 너무 커져가지고서 금방 물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만약에 우리가 무리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작아서 그래서 좀 더 추비를 줄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물도 꾸준히 주는 게 좋죠. 그 상태에서 꼭 칼슘을 복숭아에 줘야 됩니다. 세포에 칼슘이 들어가서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칼슘 아무거나 그 농협 가서 재봉 씨한테 칼슘 아무거나 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칼슘 중에서도 우리가 밀가루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는 효과 떨어집니다. 액상도 그렇고 사실은 입상으로 된 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 대유에서 나오는 업그레이드 칼이 있고 그거는 구연산 칼슘입니다. 또 질산태가 있고 초산태가 있는데 실제로는 초산태 칼슘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뿌리더라도 있잖아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가격을 비교해서 또 저렴한 걸 또 구하는 거고요. 이 복숭아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진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복숭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정품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력이 높게끔 저녁 때 줘서 밤새 흡수를 시키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지 씌우는 작업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오갈병에 대한 거. 오갈병은 곰팡이성 하얗게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매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거의 표시가 나는데요. 실제로 더 일찍 번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황이 천적입니다. 황을 뿌리면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쿠무로스하고 우리가 이런 그 황제를 뿌렸는데요. 근데 일반 우리가 황소독을 하게 되면은 좀 일이 번거롭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이 쿠무로스나 이런 약재들 있잖아요. 유황으로 된 농약의 경우에 취급이 되게 엄격해지면서 아예 생산을 포기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좀 더 이 황에 대한 것을 모두싹으로 대체하면은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두싹 있잖아요. 발화가 되기 전에 3월 한 25일 정도 요때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약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50배로 해가지고서 나무에다가 골고루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예방 효과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한 번을 더 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는 안트라콜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안트라콜이 주가 되는 약재가 아니고 우리가 청국병 약을 줄 때 거기다 안트라콜을 넣어서 주게 되면은 기왕에 곰팡이도 잡고 세균을 같이 동시에 잡으면서 물러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더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안트라콜 또 망코질을 많이 썼죠. 그게 다 유황이에요. 똑같은 유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또 방성균을 대량으로 배양을 해가지고서 항균력을 더 높인 그런 물질로 같이 혼합을 했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곰팡이성이 생기는 거 흑반병이라고 있어요. 흑색 반점이에요. 또 흑성병은 흑색 별명으로 점이 더 작게 찍히는 흑성병이 있고 다음에
잿빛 무늬병이 있고 또 다음에 잿빛 곰팡이병도 있습니다. 다음에 푸른 곰팡이도 있고 검은 곰팡이도 있고 탄저병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이 모두싹이 다 잡아줍니다. 자, 진드물에 대한 것도 방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드물에 대해서 항상 5월 달에는 여러분들 복숭아를 재배를 하면은 진드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그 한농에서 세티스가 나옵니다. 세티스. 세티스는 뿌리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움직여요. 그 대신 흡족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약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좋은 약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오래 가면서 가장 저항성이 생긴 것을 다 잡아주고 오래 가요. 그래서 세티스고 그 세티스를 좀 더 뭐냐면은 농축을 해서 더 작은 병으로 만든 게 그게 헥사곤입니다. 그래서 고계통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트랜스폼이나 힘센이나 거의 똑같은 약인데 그 같은 성분인데 그 중에서도 힘센이 좀 약 성분이 더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 있잖아요. 뿌렸다 하면은 맞는 순간에 시커멓게 돼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복숭아에 진드물이 보인다, 새순이 오글거린다 그러면은 먼저 힘센을 딱 뿌려가지고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래도 조금씩은 안 묻은데 살아남거든요. 그것을 이런 저항성 진드물까지 오랫동안 못 나오게 만드는 세티스를 두 번째 뿌리게 되면은 진드물은 걱정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요. 약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마그네슘을 했지만은 마그네슘이 전형적인 증상은 짝대기가 더 갈색으로 더 진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철분도 그렇고 또 마그네슘, 아연도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기 기능성 마그네슘 혼합제인 REM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REM. 그런 걸 혼합을 해주시면은 이파리가 더 두꺼워지면서 윤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복숭아에서 요 시점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요 시점을. 요때가 어떻게 보면은 봉지를 씌우고 곧바로 이제 6월 중순 정도가 되는데 요때까지 바로 이런 이파리들을 좀 더 윤기가 나게 만드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때 아직까지 야간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미량 성분이 못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 아까 바닥에 땅부자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땅부자 입자에 속해 있는 여러 미량 성분들이 다른 주변의 미량 성분을 이끌고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요 윗부분이 균형을 맞추면서 윤기가 나면서 딱 펴지는 게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철분 아연 부족 증상입니다. 이 상태로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위쪽에서 가지들은 계속 분지가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생물들도 있잖아요. 가지가 분지돼서 새로운 세포가 생길 때는 그쪽으로 철분하고 아연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이파리가 노래지면서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때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고 순은 나오는데 순들이 다 연약하게 길어져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수영 잡는데 되게 엉망이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다량의 기능성인 미량 성분을 골고루 갖고 있는 영양제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연면살포를 하게 되면은 이 장애를 금방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가톤 에코라고 그러는 기능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깍지벌레에 대한 거. 깍지는 있잖아요. 여기 6월 하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수원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깍지는 4월 말일 기준 해가지고서 그때 팬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팬텀 살충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6월 중하순 정도에 우리가 또 발생을 하고 어린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성충을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잡아요. 껍질이 밀랍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게 잡지를 못해요. 유충일 때. 그게 이 알을 6월 15일에서 20일 정도에 낳기 때문에 6월 그때 한번 방제를 해야 되고 다음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방제를 해서 이 깍지벌레를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노린재입니다. 이 노린재가 봄에 5월달 향하고 8월달 향하고 두 가지예요. 그때 나옵니다. 얘들도 뭐냐면 과일이 아주 연할 때 아니면 과일이 익어서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맞춰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점점 노린재 피해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논에 먹노린재 피해가 많아지는 거 봐봐요. 이 과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뿌렸을 때 확실하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여러분께서 노린재를 위주로 해서 뿌린다 그럴 때는 뿌리는 시간대를 반드시 아침 일찍 뿌려야 됩니다. 노린재는
아침에 이슬 마르기 전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약을 뿌리면 그대로 하는데 이슬만 말랐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얘들이 날아가고 움직였다가 다시 와버립니다. 방제가 확 떨어집니다. 만약에 논에다 뿌릴 때도 있잖아요. 얘들은 뿌리려고 그러면은 다 물속으로 떨어져서 숨었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논에 만약 뿌릴 때는 물을 뺀 상태에서 새벽에 뿌려야지만이 먹노린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까 하나로 충싹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런 노린재에 대한 거, 또 이때가 되게 되면은 순나방이 또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벌레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을 잘 잡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나방 피해입니다. 순나방이요. 하는 순간에 얘들이 많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5월 이제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요때 이제 우리가 청공병 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농용신사부터 아그리마이신이라든가 이런 걸 항생제를 뿌리게 되는데 항생제는 있잖아요. 뜨거운 시간대에 뿌리게 되면은 의외로 이파리가 황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황화가. 그래서 뭐 이런 그 다른 약들은 괜찮은데 반드시 항생제 뿌릴 때만큼은 너무 뜨거운 시간대는 꼭 피해줘야 됩니다. 이게 황화가 일어나면은 피어나질 못합니다. 다음에 날개 매미충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매미충이 이게 하얗게 막 솜털로 덮여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그 속에는 벌레가 들어 있어요. 그게 콜로니 상태라고 그러는 그 알 유충 상태인데 그게 갈색 날개 매미충, 선녀벌레, 이런 꽃매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면충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는 각자 자기 모양을 갖춰가면서 흡족을 하고 끓음을 유발시켜서 이 복숭아밭에 피해를 되게 많이 줍니다. 복숭아 지백이 달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하나로 충수하게다가 우리가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 이 갈색나기 매미충에 끓음 피해를 입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그러면은 얘들이 조기 노화가 되면서 이파리가 일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아까 초반에 밝은 작업을 하는 방법, 다음에 영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작업, 그 다음에 이 시기별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수확 끝나더라도 이파리가 그래도 제대로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가지를 약 45도 정도로 고정을 하고요. 자, 보십시오. 이파리가 이렇게 윤기가 나 있습니다. 초봄에 뿌리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 뻗게 하면은 그 다음엔 자기가 알아서 뻗어요. 알아서.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히고 윤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이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위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열매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져요. 멈추면은 또 내일도 멈추면은 거기는 가지가 길어지면서 우짜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이 더 많이 져요. 복숭아는 대표적으로 그늘이 지면은 복숭아도 말라 죽게 되고 열매가 안 크는 게 복숭아 나무입니다. 높이를 절대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열매 쪽으로 똑고르게 이동을 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바로 붕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크기 직전에 그 시점에 약을 하실 때 물 한 말에 5g 정도의 비율로 연하게 넣어가지고서 주게 되면은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적과만 잘 해놨다고 그러면 있잖아요. 열매의 크기가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박스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뭐 박스 21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15개만 넘어가면은 가격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적과가 잘 된 상태에서 전부 우리가 이파리에 있는 영양분을 열매로 쏠리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린 거에 그 붕소가 들어가면은 아주 균등하게 그걸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상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복숭아에서 칼슘 쪽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일 흡수가 안 되고 물이 없어도 흡수가 안 되고 물이 많아도 안 되고 그러고서 다음에 질소가 많아도 흡수가 안 되고 또 너무 없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게 칼슘입니다. 뜨거워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날씨가 칼슘 이동을 방해를 하다 보니까 조직이 나빠지면서 복숭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물러지고 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일을 할 때는 칼슘에 대한 것을 이제는 좀 더 여러분께서 잘 골라가지고서 좀 더 흡수력이 좋은 걸로 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만든 영양분이 이동을 할 때는 요 글씨가 작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꼭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Here we go.